요즘에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플랜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들 때문에 많은 주식 카페라든지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난리가 났고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정확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절세 플랜도 완벽하게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는지 거기까지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선 어제 나온 기사들의 타이틀을 보면 해외 투자 펀드 ETF 169조 원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 연금 계좌 해외 주식 ETF 절세 플랜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ETF라든지 연금저축 등에서 배당을 받는 상품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배당 상품도 있고 커버드콜 ETF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어떤 상품들이냐면 정확하게 세제 적격, 세제 이연 상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배당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해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대부분이겠죠. 미국에서 배당 혹은 분배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죠. 기관에게 그동안 과세를 했던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먼저 과세를 하고 그렇게 과세된 금액을 기관이 이미 납부를 했죠. 그 납부한 금액을 기존에는 국세청이 선환급을 해줬던 거예요. 선환급을 하고 그 이후에 개인이 투자가 만기가 되거나 상품을 해지하거나 혹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런 시기에 세제 혜택을 줬었던 거예요.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이 선환급을 하고 후에 투자자에게 과세를 했던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미국에서 투자자 개인에게 각각 과세를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받을 때, 분배금을 받을 때 바로바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총 3가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중과세의 문제예요.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세제 적격, 세제 이연 상품은 납부할 때 먼저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 주냐면 13.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환급해 주죠. 매년 세금을 환급을 받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수령하게 되죠. 그래서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당 소득세 몇 %를 원천 징수하게 되는 거죠. 바뀐 제도 기준에서는 15.4%를 이미 내가 배당을 받을 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금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죠. 3.3에서 5.5% 구간에 있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차피 다 낼 거, 그리고 이중으로 낼 거, 국장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가서 해외 시장으로 가서 미국 시장으로 가서 직접 ETF나 직접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겠다. 다시 또 국장 탈출하라고 정부에서 등을 떠민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중과세 문제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ISA 같은 비과세 계좌의 문제예요. ISA는 세제 적격은 아니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15.4%의 수익이 아니라 9.9%의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 상품을 해지하거나 나중에 만기돼서 찾기 전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찾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넘으면 9.9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원천 징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해지할 때 저 비과세니까
이제 국세청한테 얘기해야 되죠. 저 세금 낸 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국세청한테 돈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 9.9를 넘어간 초과한 거를 계산해서 다 투자자 개개인별로 계산해서 또 국세청은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만약 비과세 혜택을 미리 받았다면 그만큼이 계속 내가 투자를 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수익률 계산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원천 징수한 것과 나중에 계산한 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국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세 번째, TR형 ETF에 투자한 분들.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문제가 벌어진 분들이에요. TR형이라는 건 뭐냐? ETF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고 거기에 본주에 재투자를 하는 형태를 토탈 리턴형, TR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배당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죠. 재투자가 되죠. 그래서 과세를 이연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발생하는 상황에서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 ETF를 매도할 때 얼만큼 매도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과세를 해왔는데, 그럼 이 TR형 ETF를 통해서 절세를 활용했던 분은 어떤 장점이 있었던 거냐? 내가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을 2천만 원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이걸 컨트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그 시기에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되죠. 내가 분리해서 분할해서 매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TR 자체가 과세를 이연하는 기능을 못 쓰도록 이미 7월 1일부로는 신규 운용이 전부 다 전면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미.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보다 이 세 번째 문제는 이미 벌어졌고 7월 1일부터는 운용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을 관리하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당장 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 TR은 더 이상 운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7월 1일 이후에는 어차피 못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뭐 한 달에 몇백씩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큰 문제가 생긴다. 한 달에 한 170, 180만 돼도 1년이면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여러 게시판, 주식 카페, 오픈 채팅방 등등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이 문제는 2021년부터 있었다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난리 났다고 기사가 나왔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실드 치거나 지금 정부를 실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2021년 초에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논의가 중단됐느냐? 원래는 2023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차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투세 이후로 미뤄둔 거예요. 다시 논의하자, 금투세 시행되고 나서. 그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금투세 자체가 지금 거의 폐지 쪽으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았고 밀어놨던 논의도 같이 유야무야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1월이 그대로 이제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당장 변화가 이제 필요해 보이니까, 만약 내가 절세 계좌들을 통해서 절세 플랜을 짜놓은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팩트 확인하고 플랜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다면 수업 끝.